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 김기영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코로나발 경제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죠. 금융 경제나 실무 경제나 다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전통적인 자산이 아닌 예컨대 암호화폐와 같은 녀석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번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대까지 떨어진 바 있고요. 또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700만 원대 그리고 800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립토 마켓,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그 Fear Index,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지수를 그래프화한 그런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두려움에 대한 정도가, 이 공포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차트를 막 열심히 보시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망을 이제 많이 내놓고 계시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을 상당히 좀 오래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그런 접근법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강연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한 10년 조금 넘은 그런 자산이고,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패턴을 저희가 차트로 분석을 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본질을 보는 그런 노력, 핵심 가치를 바라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 저만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패닉셀, 그리고 시장의 연관성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모아놓은 그래프인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터지고 유가 급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자산들이 가치가 빠졌습니다. 이게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요. S&P 500도 떨어지고 다우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패닉셀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좀 더 재밌게 본 거는 그 이유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발견한 패턴 이런 게 좀 더 재밌게 와 닿았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은 그 S&P 500이랑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00만 원을 찍은 다음에도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그때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서 한 700만 원대, 그리고 800만 원대에서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금융 자산들과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전문적인 금융 용어로 표현하면은 상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과 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니냐, 합리적인 전략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관 투자자나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숫자일 수 있겠지만 개인이지만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숫자를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1%가 아니라 10%, 20%, 30% 투자를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감기 카운트다운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비트코인의 시스템, 비트코인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락을 채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컨대 비트코인에서 블락을 하나를 채굴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이 보상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그 양이 그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들게끔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2012년도에는 블락 하나 채굴을 하면은 50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2차 반감기인 2016년 이후에는 블락 하나를 채굴을 해도 25비트코인,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만큼밖에 못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2020년도에 이 3차
반감기가 오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블락 하나를 채굴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보상이 25 비트코인에서 12.5 비트코인으로 또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인즉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 이 블락을 가져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채굴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채굴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같이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JP모건이 발행한 보고서 자료인데요. 그 JP모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인트린식 밸류, 즉 내재 가치인데 이 내재 가치를 채굴 원가 그리고 뭐 전기료 이런 걸 기준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는 반감기가 지나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인트린식 밸류가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올라간다는 거고요. 또 이 마켓 프라이스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이 인트린식 밸류를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도 인트린식 밸류의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뭐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1차 반감기가 있었던 2012년도를 보면은 그 다음해인 2013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반감기도 마찬가지인데요. 2016년도에 2차 반감기가 있었고 그 다음해인 2017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한 거를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이 3차 반감기가 오는 202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해인 뭐 2021년이나 혹은 2020년 하반기에 뭐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임으로는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프레이즈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이 거래량도 제일 많고요, 뭐 시가총액도 제일 크고 뭐 규모도 제일 크고 그냥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뭐 대다수의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좀 큰 뭐 크립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이 알트코인들은 뭐 속사의 표현을 쓰자면은 듣보잡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들은 이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메가 사이즈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돈과 방대한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팀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존하는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없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좀 확신을 갖고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알트코인 중에 뭐 일부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뭐 150% 오르고 300% 오르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뭐 이런 알트코인에 돈을 넣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프레임으로는 비트코인 탄생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프레이즈를 꼽아봤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금융기관들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뭐 투자은행이나 뭐 그냥 일반 은행들이나 욕심을 부렸고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이 몰락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정부가 진짜 말 그대로 돈만 열심히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돈만 열심히 공급을 한 거죠. 찍어내가지고. 그러면서 이 M2 머니스탁이라고 통화 공급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 대비해서 거의 10년 사이에 약 2배가량 이 통화 공급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저희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저희가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현금, 이 현물을 들고 있는 게 상당히 멍청한 짓, 바보 같은 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 지식인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 국가 금융기관의 통제 없이 현물로 가치 저장이 가능하고 뭐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고 절대적인 희소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런 갈망,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녀석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시장에 내놓게 된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볼게. 그리고 이 녀석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을 만들 거야. 그리고 얘는 중앙 관리자가 없어도 별표 2개죠.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락이라고 그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락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 블락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The Times, January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라고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걸 해석을 해드리면은 2차 구제금융을 앞둔 UK 재무장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구제금융만 열심히 해대는 뭐 중앙은행, 이런 투자은행 뭐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내포를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에 열광을 했고요. 이게 2008년에 나와서 뭐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한때 뭐 2,60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800만 원대, 700만 원대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이 트레이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 책에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블록체인의 킬러 앱으로 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금융 상품을 꼽은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이더리움을 설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는 이미 디지털 경제로 가고 있고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MIT 미디어 랩의 이토 조이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은 미디어를 바꿨고 블록체인은 금융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자, 비트코인이 그러면 게임 체인저냐? 얘 3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가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그 또 하나는 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까지 이 현실화될지 아직은 뭔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자료들은 제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트랜잭션 수인데요. 뭐 최근에 보면 이게 5억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꾸준히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또 이 수요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 국내외에서 이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특근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보수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트레이드를 허용하는 이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비트코인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이겠죠.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런 또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JP모건 보고서의 보고서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과 S&P 500과 다른 이 금융 자산들의 리스크를 조정했을 때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시장보다 높았죠. 근데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S&P 500이나 다른 뭐 금융성 자산이랑 크게 리턴이 수익률이 다르지 않은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변동성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저희가 같이 묶어놓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리스크를 조정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수익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반면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면은 분명하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계 경제 흐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상황은 안 좋습니다. 상황은 뭐 매우 안 좋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무너졌고 또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금융 경제까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면에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죠. 뭐 예컨대 세계 주요 국가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G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뭐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뭐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QE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이 다른 전통적인 자산이랑 뭐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뭐 시장 자체에 돈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분명히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건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코로나였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에 대한 뭐 치료제가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평소와 다르게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요즘에는 뭐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스토리를 한번 풀어봤고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요즘에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트를 본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 가능한 건데 비트코인이 이제 나온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자산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트코인을 볼 때는 좀 더 본질적인 것들, 그 핵심적인 가치를 보면서 중장기적인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드리면서 김경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 오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